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 부동산 지적학과의 다양한 진로 중에서 그래도 상당수의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진로인 지적직 공무원에 대해서 소개하고 채용 정보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적직 공무원 하면 여러분들이 보통 공무원의 일종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지적직이라고 해서 특별히 따로 이렇게 나누어서 분리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무원의 종류에 대해서 대략은 아시고 넘어가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전체를 설명을 하는 거는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실 여러분들한테는 큰 관심사도 아니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틀 안에서 공무원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 중에 지적직 공무원이라는 게 어떤 직을 말하는 건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무원의 종류는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법 관련 자료에 보면은 우선은 경력직 공무원으로 먼저 구분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경력직 공무원에서는 일반직하고 특정직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직하고 특정직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선 일반직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흔히 접하는 기술 연구 또는 행정 일반 업무에 대해서 행정 일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사실 여러분들이 시군구청 등에서 접하는 대다수의 공무원이 여기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직 공무원 중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예를 들어 전문 경력관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도 어떠한 높은 수준의 경력을 갖고 있어서 뭐 5급 상당의 사무관으로 채용이 되거나 이런 계약직으로 채용이 되는 사람들을 전문 경력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전문 경력관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을 거고요. 일반직 외에 특정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업무 자체가 특수해서 여러 가지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건데, 여기는 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 소방, 교육공무원, 군인공무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통 지적직 공무원 등 해서 학부생들이 내가 진로로서 공무원을 선택을 하고 싶다 주로 고르는 거는 여기 행정기술직일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끝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특이하게 부동산 지적 분야에서는 여기 공무원이라는 분야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경력직 말고 특수 경력직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국가공무원법 제2조 3항에 따르면은 정무직, 별정직 이렇게 있습니다. 정무직에는 뭐 감사원장, 국회사무총장, 국무총리 등등등 이런 어떤 중요한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 그 다음에 별정직에는 비서관, 비서, 뭐 각종 정책을 보좌하는 국회 수석 전문의 이런 부분들이니까 다소 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그러한 직렬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도 행정기술직이나 군무원 위주로 오늘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지적학과에서 지원을 하는 지적직이라는 거는 이 여러 가지 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바로 여기 기술직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술직 공무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간호조무, 환경, 항공, 시설부터 쭉 해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시설 쪽에 지적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시설에 도시계획, 일반토목, 농업토목, 건축, 지적, 측지,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시설조경 디자인이 있는데, 이 중에서 보면 여기 지적직이라고 있죠. 지적직. 여기서 이 지적직이 바로 여러분들이 주로 진로로 희망하는 지적직 공무원이 해당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행정 일반직 중에서도 기술직, 그 중에서 시설 직렬에 해당되는 지적 직류의 공무원들을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사실 이 각각의 공무원의 업무에 대해서 다 알고 비교해 보면 좀 더 좋겠지만은 사실 여러분들이 그걸 꼭 알아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수많은 공무원이 있어요. 다양하게 수많은 공무원이 있고 각각의 공무원들 직렬, 직류마다 지원하는 방법, 난이도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겠죠. 그 중에서 지적이 어떤 정도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위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이 시설에 보면 지적뿐만 아니라 측지,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일반 토목, 도시계획 등등등이 있는데 이런 쪽 공무원들이 뭔가 토목공학과나 도시공학, 건축, 사회시스템공학과 이런 건설하고 관련된 토목 건설하고 관련된 학과 학생들이 공무원으로 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학과 학생들이 만약에 희망을 한다면 지적이나 건축 공무원으로 지원을 할 수는 있어요. 관련 자격을 취득을 하면.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인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지적직 공무원들은 주로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느냐? 각각의 지자체마다 처한 상황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업무는 미세하게 다를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지적직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부서 이름이 이렇게 각각의 지자체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토지정보과, 지적과, 민원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이 토지정보과라는 이름이 가장 흔하게 쓰이고 있고요. 예를 들기 위해서 대구시 수성구청의 토지정보과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제가 앞에 나열을 해봤어요. 모든 업무는 아니지만 대표적인 업무입니다. 대구시 수성구청의 토지정보과에는 총 24분의 현재 기준 공무원이 근무하시고 계시고요. 이 24명은 거의 대부분이 지적직 공무원이 되겠죠. 하는 일이 뭐냐? 개별 공시지가 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 이동지 정리, 지적 측량 의뢰가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이런 업무들. 그 다음에 정리된 지적 공부가 등록된 정보 시스템인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을 관리한다든지 토지를 다시 재측량하는 지적 제조사 업무를 한다든지 또 특이하게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 점검을 한다든지 부동산 거래 신고 정밀 조사를 한다든지 도로명 주소 부여 및 관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지적직 공무원 하면 뭔가 토지의 측량과 관련된 업무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토지에 등록하고 과세, 그 다음에 부동산하고 관련된 업무들을 두루두루 다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산시청 토지정보과를 살펴보겠어요. 경산시청 토지정보과에는 2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팀을 나눠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지적팀, 부동산팀, 지적정보팀, 공간정보팀, 주소정보팀, 지적제조사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수성구청도 팀이 나눠져 있어요. 제가 업무 위주로만 나열을 했는데 경산시청 토지정보과도 토지 이동지 검사 및 관리,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이 앞에랑 똑같죠. 개별 공시지가 토지 특성 조사 및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부동산 매매 검인, 토지 재정 등본 발급, 공간 정보 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수치지도 제작, 도로 구간 설정, 도로명 주소 부여, 지적 제조사 등 하는 업무는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어느 지자체든 이 토지하고 관련돼서 하는 업무는 동일하겠죠. 특정 지자체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어떤 업무를 하는데 또 다른 지자체에서는 안 한다. 이럴 수는 없겠죠. 전국 어느 지자체에 가나 마찬가지로 동일한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표현은 약간 다르지만 대부분 비슷한 업무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 단위로 주로 업무를 구분을 한다면 지적에 관한 업무, 가장 핵심적인 업무가 되겠죠. 지적지.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업무가 있습니다. 부동산. 개별 공시지가의 토지 특성을 조사를 한다든지 부동산 여러분들이 새로운 부동산 물건을 계약을 했을 때 실거래가 신고를 한다든지 부동산 매매에 대한 검인을 해준다든지 이런 업무들을 토지정보과 즉 지적직 공무원이 하고 있다라는 것. 그 외에 공간정보팀이 있어서 수치지도를 제작한다든지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소정보팀이 있어서 도로명 주소를 부여를 한다든지 관리한다든지 그 다음에 지적 재조사 업무도 이렇게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지적직 공무원이 하는 업무는 좀 다양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지적이라는 게 부동산 지적학과라고 해서 부동산에 관한 지식과 지적에 관한 지식을 함께 쌓는 것이 좀 중요는 하겠죠. 보통은 지적하면은 지적하고 관련된 교과목만 시험을 보기 때문에 부동산하고 관련된 전공 지식은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물론 입사 시험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맡아서 하는 업무들은 부동산에 관한 업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해당 전공 지식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인근에 최근에 이쪽에 대해서 채용을 어떻게 했는지를 좀 한번 살펴보면요. 이게 2024년 올해의 경북의 지방공무원 시험입니다. 그 중에서 시설직렬만 제가 먼저 좀 살펴봤어요. 시설직렬에 보면은 도시계획, 일반토목, 건축, 지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 지적이 총 14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경북도의 넓이나 그 다음에 지자체의 수나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사실 14명은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에요. 이게 14명이 많고 적고를 따질 수는 없는 것이 사실 이 공무원이라는 게 그만큼 퇴사자가 발생을 하면은 새로이 충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14명이 채용된 이 시점에는 퇴사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동일 연도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채용 인원이 많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건 계속 변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경북도 1명, 안동 2명, 구미 1명 뭐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지방직 공무원에 응시를 했을 때는 내가 특정 지자체에다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성적 순으로 이 지자체를 골라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내가 영천에 지원을 하면 영천의 한 명끼리 그 시험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인원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곳에 지원을 하는 게 좋겠지라고 생각은 할 수는 있는데 수험생의 생각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많은 곳에 의외로 몰릴 수도 있고 생각보다 한 명밖에 안 뽑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경쟁률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 과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계획, 일반토목, 건축, 지적 중에서 국어, 영어, 한국사까지는 똑같죠. 국어, 영어, 한국사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그 외에 지적 측량과 지적 전산학 개론을 우리가 전공시험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관련된 자격증, 지적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필수적으로 필요하되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지적 측량과 지적 전산학 개론은 반드시 또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북 지역의 지방공무원 시험은 어떻게 실시가 되었냐면 1, 2차 시험은 병합 실시하게 되는데 이게 선택형 필기시험입니다. 그래서 매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과목당 20문항 4지 태기령입니다. 그래서 이 5개의 과목을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3차 시험으로 면접 시험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서 합격자를 결정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북 지역만 알아보면은 조금 전체적인 채용 규모를 여러분들이 알기 어려우니까 2024년 대구 지방 공무원 시험도 제가 함께 조사를 해봤어요. 여기서는 시설직, 도시계획, 일반토목, 건축, 지적에 대해서 각각 7명, 14명, 5명, 10명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경북 지역을 생각을 하면은 대구 지역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뽑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시설직, 일반토목이 14명인데 앞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앞선 인원에 보시면은 경북 지역에서는 이 시설직 같은 경우에는 일반 토목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뽑았습니다. 이렇게 114명, 60명 이렇게 뽑았어요. 그런데 지적직은 상대적으로 좀 적죠. 그 얘기는 뭐냐? 그만큼 지자체일수록 시설이나 이런 관리 업무는 여전히 수요가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용 규모가 상대적으로 높고 지적 쪽은 일정하게 퇴사자가 발생을 하면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시험 과목은 지적 측량, 지적 전산학 개론으로 해서 비슷하죠. 그래서 동일한 교과목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지적직 공무원의 지역별 경쟁률을 살펴보면은 국가직부터 시작해서 쭉 있죠. 참고로 지적직 공무원은 국가직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7급으로 채용되는 경우는 없다. 유일하게 서울시에서 지방직 공무원을 7급으로 채용하는 사례는 있는데 그 외 지자체에서는 다 9급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앙국토교통부 지적과에서 근무를 하고 싶다거나 지적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고 싶다거나 나는 7급으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서울시에서 7급을 지원을 하시던가 다른 직렬로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굉장히 승진이 상대적으로 9급에서 7급까지 올라가는 게 빠르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많이 승진 적체가 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9급으로 입사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9급으로 빨리 입사해서 빨리 합격해서 승진을 하는 걸 기다리는 게 내가 7급으로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를 더 오랜 기간 하는 것보다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적직, 지방직에 대해서 공무원 공채 경쟁률을 비교를 해보면 지금 보면 지자체별로 다르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낮은지 자체가 유리하겠죠. 참고적으로 제일 낮은 데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2대1이에요. 2대1.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이 합격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굉장히 낮아서 유리하겠죠. 전라북도는 14.4대 1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지적직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경쟁률에 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경북 지역은 8.5 정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다른 일반 행정직이나 시설직 공무원들에 비하면 경쟁률은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지적직 자체가. 아무래도 그 지적 관련된 학과가 좀 적고 그 다음에 응시하는 사람이 적어서 그런 요인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꽤 괜찮은 선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많은 지적직 공무원이 된 선배들이나 일반적인 이런 진로 지원을 하는 교수님들께서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지적직 공무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타 직렬이나 직류에 비해서 경쟁률이나 합격선이 낮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공무원인데 하는 업무가 다름에 따라서 이렇게 경쟁률이나 합격선이 낮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쪽 어떤 직렬로 내가 공무원이 되는 것도 꽤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전국에 있는 지적 관련 학과가 적기 때문이에요. 대구 경북 지역 내 4년제 대학 기준으로 지적 관련 학과를 뽑으면 딱 2개밖에 없습니다. 물론 2년제까지 포함을 하면 훨씬 더 많기는 해요. 근데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도 지적 관련 학과가 적고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은 더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공급 자체가 적어서 그만큼 경쟁률이나 합격선이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진로로 선택을 하기에는 나쁘지 않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회적이나 계절적 요인에서 업무량 변동이 많이 발생하는 직렬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시설직 자체가 그렇죠. 장마철이나 그 다음에 겨울이나 이런 쪽에는 아무래도 시설물 관리가 조금 더 많은 집중이 필요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좀 많고 때로 따라 또 과로가 좀 유발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게 일부 언론 보도 자료에 나온 얘기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지적직은 그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업무의 변동량이 좀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해요. 얼마나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 제가 실제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경험한 거는 2년간 학업을 정진을 하면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누구나 지적직 공무원이 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여기 정진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가끔 가다가 내가 그냥 적당히 해도 2년 뒤면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오해를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정진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좀 새겨 보시면서 이것을 진로로 선택할지 아닐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공무원 준비를 할 때는 내가 공무원 한 가지만 보고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게 지적 관련해서는 공기업인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있다 보니까 물론 2개의 시험 과목이 동일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자격증이나 전공 공부, NCS 공부에서는 주로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래도 2가지를 병행 준비하다가 어느 시점에 둘 중에 하나로 진로를 명확히 해서 그 진로에 대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방식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점들은 조금 더 여유로운 장점이 된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학과에서는 지적하고 관련된 것에 1, 2, 3, 4학년에 고르게 교과목을 분포를 하고 있어요. 되도록이면 1, 2학년 때 좀 중요한 과목들을 많이 분배를 해놨습니다. 그 이유는 자격증 시험이 보통 2년 이상의 과정을 거쳐야지 지적 산업기사를 취득을 할 수가 있고요. 3년 이상을 거쳐야지 지적기사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지적학개론, 지적법, 지적측량기초, 지적측량응용, 실무, 지적측량실습, 국토정보관계법규, 토지정보론, 지적행정론, 드론과 국토정보, 지리정보 체계론이라는 과목을 체계적으로 좀 분배 배치를 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적직 공무원 외에 부동산 지적학과에서 갈 수 있는 공무직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군무원이에요, 군무원.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단순하게 군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중에 혹시 이제 병역을 이미 마치신 분들은 좀 알고 있을 텐데 실제로 군부대에도 행정 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 업무를 보는 직원들은 뭐 이제 현역에서 예편을 해가지고 군무원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그냥 군무원 시험 자체를 보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 보통 보면 일반 사병들이 행정 업무를 보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만큼 행정 업무를 보는 사병이 많아지면 전투 병력이 줄어들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예전보다는 사병들의 행정직렬 배치를 좀 줄이고 많이 군무원으로 대체를 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상대적으로 예년에 비해서는 군무원을 많이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군무원 중에 지도직 군무원이라는 게 있어요. 지도. 근데 이게 지도가 앞에서 일반직 공무원에서도 그게 나왔는데 앞에서의 말하는 지도라는 거는 무언가를 가르치고 이끈다라는 뜻의 주로 뭐 농어촌에서의 발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지도한다는 의미의 지도직이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 지도 있죠. 우리 땅의 모양이 표현이 된. 근데 군대에서는 이 지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도를 만드는 곳이 바로 정보통신직군의 지도직이라는 이러한 직렬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도직이 시험을 보는 과목이 보면은 구급 기준으로 국어, 국사, 영어, 그 다음에 지리정보학, 측지학이 있어요. 국어, 국사, 영어는 똑같죠. 그쵸? 똑같고, 그 다음에 GIS하고 측지학이 있는데, 이 지리정보학이 토지정보 체계하고 약간 비슷하고요. 측지학이라는 거는 지적 측량 응용하고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같이 준비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학생들 중에는 일부 지도직 공무원과 지적직 공무원을 같이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동시에 합격한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희망을 한다면, 이렇게 선택의 폭을 좀 넓혀서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지적직 공무원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찾아보면 더 많은 자료가 있기는 하지만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다른 진로와 비교해서 한번 지적직 공무원이 내 진로가 잘 맞는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